자,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 쓰실 때 방법론을 결정해야 되는 경우 있죠. Qualitative Analysis를 해야 될지 Quantitative Analysis를 해야 될지, 아니면 뭐 두 개를 섞은 Mixed Method를 해야 될지, 이 방법론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네. 오늘은 요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방법론 중에 예를 들어서 quantitative, qualitative 이렇게 나눈다고 보시죠. 다음번에 제가 quantitative, qualitative로 나누지 않고 empirical study랑 empirical data study랑 그 다음에 without empirical data study 이렇게 나누는 걸로 제가 분류를 할 텐데, 오늘은 일단 방법론이 일반적으로 그냥 quantitative analysis와 그리고 qualitative analysis로 나눠진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시죠. 네. 그래 놓고 나면 이제 저희가 이제 학위 과정일 때 특히 그게 방법론이 수업하고 이렇게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졸업은 해야 되겠고 수업도 들어야 되겠고, 방법론을 좀 사용하려다 보니까 워크숍도 이렇게 다니고 하는데 잘 모르죠. 왜냐면 저처럼 이렇게 방법론 전공이 아니시고 대부분은 applied setting에서 방법론 수업을 듣고, 예를 들어서 multivariate analysis 이런 거 듣고 그거를 가져와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research question을 answer를 하거나 hypothesis를 테스팅 하시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requirement 과목으로 quantitative 몇 개 들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qualitative analysis 과목도 이렇게 requirement로 이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 들었다고 칩시다. 네. 근데 이게 그러고 나서 이제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네. 근데 조금 고급 논문 방법론을 써가지고 하려니까 수업을 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와, 예를 들어서 multivariate analysis까지 들었는데 그 이후로 HLN도 있고 growth modeling도 있고 굉장하거든요. 네. 이게 하세월이라서 언제 졸업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 방법론 수업은 재밌고 좋긴 한데 유용하다고 생각이 드시는데, 졸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생으로 무슨 테뉴어를 받을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꾀를 내냐면 quantitative analysis도 이제 한두 개 들었고 qualitative analysis도 한두 개 들었는데, 어디서 이제 주워 듣는 거예요. 뭘 주워 듣냐? mixed method라는 게 있다며. 그래서 나 두 개 다 들었으니까 나도 그거 들은 걸로 mixed method를 해서 논문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시너제틱하게 아주 옵티마이즈해서 졸업도 하면서 수업도 더 안 들어도 되고, 그 안에서 내 방향을 그렇게 맞추면 되지 않을까, 이런 아주 뛰어난 생각을 모든 학생들이 합니다. 이게 맞는 아이디어인데 틀리진 않아요. 틀리진 않는데 그거를 생각을 모든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나는 믹스드 메서돌리스트를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수업을 예를 들어서 0.7 정도 들은 거예요. 100을 듣기가 100% 듣기가 힘드니까 한 70% 정도는 들은 거예요. 50%보다는 좀 많이 듣고, 저쪽도 이제 50% 정도, 70% 적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거의 이제 완벽에 가깝지 않을까,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이제 전략을 세우시는데, 아주 뛰어나신 학생들이신 경우에는 그게 맞아요. 본인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야, 나는 정말 졸업 논문으로 베스트셀러랑 그 다음에 노벨 프라이즈 위닝을 할 만큼, 어떤 분들은 그런 분 계세요. 대학교 졸업 논문 자체가 그냥 그걸로 그냥 평생 뭐 노벨상에 준하는 베스트셀러가 되시는 천재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니잖아요. 그래서 0.7, 70%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더하기의 법칙으로 해서 뭐 1.4나 혹은 완배가 가까운 게 아니라 이게 곱하기의 법칙으로 갑니다. 그게 77이 49에서 0.49 내야 되는 거예요.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퀄리티가.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저희가 아주 그 숙련되어 있는 퀀터테이티브 메서돌로지스트도 아니고 잘 쓸 수도 없고, 퀄리테이티브도 잘 안 됐기 때문에 이게 곱의 법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어 놓으면, 그러니까 이 믹스드 메서드가 무슨 찌개인데, 찌개를 잘 섞어찌개를 잘해야지. 예를 들어서 섞어찌개를 이상하게 섞어 놓으면 죽도밥도 아니잖아요. 하나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품보다도 못한 거예요. 잘못 섞으면. 아무거나 짬뽕 한다고 그냥 맛있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볶음밥도 비율이 있다 그랬잖아요. 잘 섞는 그 앞티마라는 그걸 찾아내는 게 그 고수지. 아무거나 막 때려 넣는다고 무슨 뭐 짬뽕도 아무거나 막 때려 넣는다고 짬뽕 되거나 부대찌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뭐 대충 스푼하면 대충 맛은 있어집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거를 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그 유혹에 시달리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죽도밥도 안 돼가지고 반보다 못한 퀄리티로 논문을 어거지로 소위 말해서 이제 졸업은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나옵니다. 졸업하기도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너무 섞다 보면. 두 번째는 졸업하고 나서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뭘 하나라도 제대로 한 게 아닐 수 있는 위험성에 빠지기 때문에, 그게 아주 클레버한 아이디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덤한 아이디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보자들이 이 소위 말하는 논문의 이 디설테이션의 디린이들 디설테이션 어린이들, 디린이들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저도 뭐 제 논문 쓸 때 뭐 많이 써봤나, 뭐 페이퍼 한 두세 개 써보고 그 다음 바로 졸업 논문으로 투입이 되니까. 디린이들이 가장 하는 미스테이크 중에 하나입니다. 실수 중에 하나라서 사실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 저야 퀀터테이티브 어나리시스를 하지만 퀄리테이티브 어나리시스 하나 하셔도 돼요.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자세에서 시작을 하시고, 이게 꼭 필요해서 넣어야 되겠다고 하면 그냥 어디셔널한 어나리시스라고 디파인을 하세요. 굳이 믹스드 메서드를 하겠다고 덤벼들지 않고 퀀트를 하는데, 인터뷰도 해서 퀄리테이티브한 데이터를 백업을 하는 식으로 어디셔널 어나리시스를 하는 거는, 제대로 그걸 커미트먼트하고 제대로 끝나기만 하면요, 지도부생들 대부분 다 좋아하십니다. 커미티 멤버들도. 그러니까 초반부터 막 이상하게 나는 믹스드 메서드 한다고 그걸 깔지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퀄리테이티브 어나리시스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퀄리테이티브 하세요. 근데 퀀티테이티브 데이터가 어느 정도 들어와서 하다못해 코릴레이션 어나리시스라도, 아니 필요해서 더 하겠다라는데 조금 더 누가 말려요. 어디셔널 어나리시스고, 그리고 데이터가 있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연계를 해서 원래 퀄리테이티브 어나리시스를 가는데, 그거보다 좀 엔리치하게, 좀 더 훨씬 더 풍부하게 어나리시스를 하겠다고 하면 말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다가 두 개가 조화가 잘 돼서 잘 어울려져서 정말로 퀀티테이티브 어나리시스 결과가 퀄리테이티브 어나리시스 결과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고 강화를 시키고 또 주고받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거의, 예를 들어서 그거를 너무 커미트먼트를 하게 되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학위 논문에서 뭘 그렇게 대단한 거를 바라세요. 노벨상은 졸업하고 나서 연구해가지고 따셔도 돼요. 졸업 논문으로만 노벨상 따려고 너무 노력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커미티 멤버들은 그냥 졸업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졸업을 잘 했으면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꼭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곱하기의 법칙 잊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네. 그래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화창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그리고 평화로운 하루 되십시오. 네.